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AI 분야의 거물이자 교육자 또 기업가인 앤드류 응의 AI 철학, 소위 응의 독트린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네, 그 스탠포드 교수님이시고 구글 브레인이랑 코스라 공동 창립자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험이 풍부하신 분인데 그분의 생각들을 통해서 당신이 AI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실용적인 통찰을 얻도록 돕는 게 뭐랄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네. 이 보고서를 보면요. 응 교수의 견해가 그냥 뭐 흩어진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AI를 거의 100년 전 전기 같은 범용 기술로 본다는 점. 그리고 모델보다는 데이터 품질. 이걸 아주 중요하게 보고 또 모두를 위한 AI 리터러시. 이걸 강조하는 상당히 체계적인 철학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 그렇군요. 그의 경험이 어떻게 이런 독트린을 만들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흥미롭네요. 그 철학의 핵심 비유, AI는 새로운 전기다. 이거죠? 네, 맞아요. 특정 산업 기술이 아니라 뭐 제조업, 헬스케어, 농업 이런 모든 분야를 근본적으로 바꿀 거다. 이런 관점이요. 그렇죠. 100년 전에 전기가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요. AI가 뭐 의사결정부터 자동화까지 모든 걸 재정해야 할 거란 예측인 거죠. 실제로 2030년까지 보면 AI가 한 13조 달러, 이 정도 GDP 성장을 이끌 걸로 보는데 응 교수는 그 핵심 동력으로 지도학습을 꼽아요. 아, 지도학습이요? 네, 이게 이제 정답이 딱 표시된 데이터를 써서 AI를 학습시키는, 그래서 패턴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죠. 여기서 저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AI의 가장 큰 기회가 사실은 소프트웨어 산업 바깥에 있다. 예를 들면 뭐 피자 가게 치즈 분포 최적화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네네, 그런 현실 문제 해결이요. 물론 뭐 막대한 가치 창출 이면에는 일자리 대체라는 현실적인 위험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 점도 놓치지 않죠. 자, 여기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 AI를 전기처럼 여긴다면 당신의 분야나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AI가 전기처럼 이렇게 쩌락 퍼져나갈 때 그 동력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응 교수가 아주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그게 바로 데이터 중심 AI, 데이터 센트릭 AI입니다. 데이터 중심 AI. 네. 오랫동안은 사실 데이터를 딱 고정시켜 놓고 모델 구조만 막 개선하는 그런 모델 중심 접근이 대세였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응 교수는 이게 현실 문제, 특히 그 데이터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는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모델 대신 데이터 품질에 집중한다. 이게 참 신선한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왜 이런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모델이나 코드는 좀 상대적으로 안정화시키고요. 대신에 데이터 품질 자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하자는 거예요. 데이터 품질이요? 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 뭐 MLOps 같은 도구들을 써서 체계적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하고 그리고 무조건 데이터라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빅데이터보다 양질의 데이터, 좋은 데이터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MLOps는 그 개발부터 운영까지 효율화하는 방법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랜딩 AI라는 회사에서 철감 결함 탐지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데이터 중심 접근법으로 단 2주 만에 정확도를 76.2%에서 93.2%까지 끌어올린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와, 2주 만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AI 개발의 무게중심을 복잡한 모델에서 좀 더 통제 가능한 데이터 품질로 옮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라 확실히 관점의 전환이네요. 그럼 그의 철학의 세 번째 기둥은 모두를 위한 AI 교육 및 민주화. 이 부분이겠군요. 네, AI의 힘이 소수의 전문가에게만 머물러선 안 된다. 이런 신념으로 코세라랑 딥러닝.ai를 설립했잖아요. 맞아요.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죠? 특히 그 모두를 위한 AI 강의는 비기술 전문가들도 AI의 가능성 또 한계를 이해하고 자기 분야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AI 팀과 협업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함양을 목표로 하죠. 미래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관점이 명확한데요. AI가 직업을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아, 강화요? 네,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아, 네네, 들어봤어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AI 역량 강화가 더 이상 뭐 선택이 아니다 이런 걸 시사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뭐 회계사나 의사 같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필요한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두가 개발자가 되는 세상, 이런 걸 그리고 있다는 거죠. 네, 상당히 야심찬 비전이죠. 자, 여기서 또 당신에게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AI 리터러시를 갖춰야 한다는 응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당신의 커리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 응 교수의 좀 실용주의적인 면모를 한번 보죠. 그는 인공일반지능 AGI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이에요. 아, 정말요? 네, 수십 년 이상 걸릴 아주 먼 미래의 일이고 현재 기술을 그냥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뭔가 근본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비유가 떠오르네요. 사악한 AI 킬러 로봇 걱정은 화성의 인구가인 걱정과 같다. 아, 맞아요. 그거죠. 정말 현재 문제에 집중하자는 강력한 메시지 같아요. 네, 그런 공상과학 같은 두려움이 오히려 일자리 대체 같은 당장 눈앞의 과제를 가리는 연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죠. 일리가 있네요. 그가 지목하는 진짜 위험은 역시 일자리 대체가 가장 크고요. 그 외에는 데이터 편향이나 차별 문제, 또 딥페이크 같은 악의적인 사용, 그리고 과대 광고 때문에 섣부른 규제가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요. 현실적인 문제들이군요. 네, 오히려 응 교수는 AI가 문제가 아니라 뭐 팬데믹이나 기후변화 같은 인류의 진짜 위협에 맞설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개발 가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미래 기술 쪽에서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이걸 주목한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네,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이건 AI가 단순히 뭐 단답형 응답을 넘어서서요.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스스로 계획하고 외부 도구도 활용하고 결과 평가하고 수정하고 마치 좀 자율적인 일꾼처럼 작동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한다고요? 그렇죠. 기반 모델 기술이 점점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뭐 법률 문서 분석이나 의료 진단 보조처럼 이 모델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진짜 가치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응용 단계에서 가치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신뢰성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려면 결국엔 또 고품질 데이터, 즉 데이터 중심 AI 원칙이 다시 한번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데이터로 돌아가는군요. 네, 오늘 우리는 앤드류 응의 AI 독트린, 그러니까 AI를 전기처럼 보고 모델보다는 데이터 품질을 우선하고 모두의 AI 역량 강화를 주장하고 또 현실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그의 일관된 실용주의 철학을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AI 전환 플레이북부터 시작해서 AGI에 대한 시각, 그리고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 대한 기대까지 그의 모든 주장이 결국 데이터 중심적 사고와 실용주의라는 그 축을 중심으로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응 교수는 AI가 인류의 위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후변화나 팬데믹 같은 실존적인 위협에 맞서는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죠. 만약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응의 독트린처럼 실용적이고 데이터 중심적인 원칙 아래에서 AI 개발을 가속하는 것이 인류가 직면한 더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책임감 있는 길이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